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모두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세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S&P 500은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습니다.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부담이 좀 되죠. 자, 과거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공방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동 전쟁은 확산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뭐 주변에 그런 무장단체들을 공격하면서 계속적으로 중동 긴장감이 있긴 있었어요. 자,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확산이 됐고, 이 상황이 다시 미국의 참전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G7 회의 중에 급하게 귀국을 하면서 무슨 일이지?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알아냈었는데, 그 궁금증이 이제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하자.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전쟁을 참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완전히 이제 그 대립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이게 몇 차입니까? 이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상당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 전쟁 같은 경우는 유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가,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속보를 보시면 지금 이란 무조건 항복해라, 뭐 유가는 치솟고 뉴욕 증시는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이란 공격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테헤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다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들 나온다. 야, 이것도 뭐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란 무조건 항복해라. 너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이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예요. 이란은 체제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최고 지도자는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국가의 신격인 존재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 지금 수행하고 있었고, 그동안 이제 이런 체제 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체제가 좀 붕괴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거죠. 현재 진행되어 왔었던 이런 정부가 붕괴되면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친미 정권이 이란에 들어서길 원한다,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뭐 핵시설 파괴라든지 국제법 위반,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이 먼저 들어간 상태고, 자,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해라. 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 이 하메네이의 이 앞으로의 그런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약화되면서 이란이 완전히 그 체제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 자, 트럼프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80분간 안보회의, 이 국가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짜증납니다. 그죠? 안보, 전부 다 안보야, 안보. 자, 이란은 일단 제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은 안전하다. 적어도 당장은 그를 제거하지 않겠다면서도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자, 그래요. 미국이 전쟁을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라면은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또는 뭐 LA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골치 아픈 상황일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도 똑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정치적인 이슈를 봤을 때 지지율이 반대로 들어간다. 네, 나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 응집시키기 위해서,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전쟁 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 긴급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 전쟁을 지금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그런 소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뭐 아니면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소식들은 네, 이런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배경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그 이를 운반해서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스라엘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습 뭐 역량으로는 뭐랄까 지하 핵시설, 이 핵심 이라는 이 핵 지하 벙커로 되어 있죠. 이게 프로도라고 하던가요? 네. 그 안반 밑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네,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려서는 되지도 않고 저 지하 그 벙커버스터 요걸 가지고도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격한 곳에다가 여러 차례를 가지고 해야지만 깨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튼튼한 그런 지하 핵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한 네,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될 것이냐. 자, 트럼프는 지금 뭐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전쟁 끝내라, 전쟁 우리는 하지 않겠다 등등 얘기 나왔는데, 지금 네, 이렇게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네, 반대되는 느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라는 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무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요것도 좀 짜증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훨씬 더 중대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폭격을 하느냐 마느냐, 저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네, 좀 답답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신무기, 그동안은 우리가 공격한 게 너무 솜방망이 같았지? 네, 신무기로 이스라엘 니네 공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투기를 가지고 막 그 퍼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 제공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란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군대 쪽은 그 해군 쪽, 그 다음에 육군 쪽, 특히 육군이 좀 강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공중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겠다, 뭐 모르죠. 뭐 핵을 쏠지 아니면 금지된 어떤 무기를 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 죽고 나 죽자, 에라 모르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동 지역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위기감에 다시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어제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 뭐 조선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중동 지역의 움직임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하락했는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운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네,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네, 이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란은 뭐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돕지 마라 그러면은 협상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아 보이죠? 네, 다른 생각인 것 같아 보여요. 뭐, 무조건 항복하라, 뭐, 어째라, 그런 얘기 나오지만, 항복하라. 항복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걸까요? 항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런 정도의 항복일지, 아니면 아예 핵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너 그냥 우리말 들어라, 너 지금 있는 정부 끝나라, 이렇게 나오면은 또 그것도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궁지로 몰리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저녁에는 FOMC가 발표가 되는데, 이쪽은 지금 완전히 찬밥이 됐어요. 네, 찬밥 신세가 되면서 야, 니는 어차피 금리 동결할 거잖아. 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FOMC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네, 뒤로 미뤄져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야, 이 중동 긴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180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총 절반을 넘어섰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부담감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변동성을 삼성전자가 전부 다 흡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하이닉스라는 덩치 큰 놈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의 어떤 덩치도 같이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또 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판다든지,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분산해서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뭐 영원히 1등을 차지하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시가총액의 어떤 그 뒤집힘은 일어나진 않을 거고, 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골고루 상승하면서 조금 평균적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큼지막한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필요하면 뭐 자동차든 뭐 방산이든 또 바이오든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다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지수 선물 투자용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 본질의 움직임이 별로 나오지 못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잘 해가지고 올라와주면 뭐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죠? 네,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시장과 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삼성전자에게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모두 반도체 쪽,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반도체 쪽의 어떤 강세가 또 이제 시장을,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시장을 이제 주무르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네, 힘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 이쪽 부분들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자, 시가총액이 일단은 네, 많이 올라와서 좋긴 하겠습니다. 그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이닉스도 싼 가격에 매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와도 좋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좋고, AI가 가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그냥 뭐랄까요, 위기감만 자꾸 더 증폭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상법 개정 전에 허겁지겁 인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 파마리서치. 요거 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네.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조사를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은, 뭐,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거죠.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벌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다 좋다 이거야. 승계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유상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괘씸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적 분할하는 것은 원래 인적 분할에 대해서 기업이 분할해서 나가게 되면은요, 원래 홀딩스가 지분이 0%가 돼요. 0%가 되기 때문에 이 지분을 30%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동거래법상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인적 분할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 30%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특수 관계인에게서 이제 뭐 출자를 받아가지고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뭐 등등등, 3자 배정으로 들어올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 빠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유상증자 확 때려가지고, 야, 니네가 우리 3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네, 신경 좀 써줘. 돈 좀 내놔. 해고 삥을 뜯는다. 열받는 거죠. 이거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자,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파마 리서치는 어제 조금 더 내렸는데 당분간은 몸살 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솔루션 주가 급락, 미국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 요거가 또 나타나서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이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 IRA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조정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세액공제 폐지 관련 법안의 초안이 발표가 되면서 직격탄을 또 맞게 됐다. 아이고야, 이건 뭐 이제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이쪽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 공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서밖에 혜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정용 주택, 네, 주택 쪽에 설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 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세 요인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 근데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고 있는 수력 또는 원자력, 지열발전 이런 것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호재가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력 포인트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라고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특이한 뉴스들은 없죠. 뭐 다 이러한 항복해라 뭐 그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특별하게 나오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무조건 항복. 이 무조건 항복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MSCI 투자자 관심 MSCI로 8월 편출입 가능 종목은 뭐냐? 자, 편출이 되는 후보를 먼저 증권사별로 많이 구분을 해놨네요. 이제 특히나 나가는 거 LG이노텍, SKC,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건 삼성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네, 편출은 LG이노텍, SKC, CJ제일제당. 이 세 개는 그냥 튕겨나갈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냥 편입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두산,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미포, 현대건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한화, 효성중공업. 자,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게 지금 8월 달이거든요. 네, 예상입니다. 8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MSCI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에 놓여져 왔을 때는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방산이죠. 네, 방산. 그 다음에 건설, 원자력, 그 다음에 그 조선 이런 쪽으로 그동안 시가총액이 커진 그런 종목들 위주로 MSCI 진입을 시켜주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자, 리밸런싱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일단 또 뭔가 변화가 되겠죠. 네, 변화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어떤 것들이 나올런지 좀 더 봐야 됩니다만은, 네, 좀 더 살펴보고, 네, 주가 상황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제가 뉴스 하나 보던 게 있었는데, 아직도 싸다. 네. 아직도 싸다. 이거 어제 나온 뉴스예요. JP모간은 코스피 3,200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JP모간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놈들이 뭐하는 놈들이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상당한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최근에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코스피 지수 목표치 3,200포인트로 제시를 했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JP 모건이었다는 얘기만 빼고요. 네.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대체적으로 좀 뭐 좋은 소식 듣긴 좀 어렵죠. 네. 워낙 자기들 이슈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국내 증시 잘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이겠죠. 한국 증시는 유일하게 PBR이 1배를 밑돌고 있다. 안 좋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직도 싸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도 넘어가고 그 다음 포인트도 더 넘어가야 되죠. 5,000포인트 가야 되겠죠. 자, 다른 나라 증시들 다 올랐는데 우리만 안 올라면 좀 억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승 쪽으로 많이 연결시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슈가 세 가지였죠. 자, 중동 불안감. 이게 사실 제일 큰 거예요. 미국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MSCI 편출입 종목들, 그 다음에 한국 증시 3,200포인트 간다는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 증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나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보고, 중동 불안감은 일단 주가를 조정시키는 요소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해서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